안녕하세요. 부동산 농부 전 소장입니다. 저는 부동산으로 부를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안내하는 그런 유튜버입니다. 오늘도 말씀드리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부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재개발이라는 게 참 수익률도 괜찮고 지금 분양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이고, 그 다음에 세금적으로도 굉장히 절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투자 방법보다도 현재는 매우 유리한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투자가 되겠죠. 하지만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재개발 투자도 여러 가지에서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 위험도는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재개발이라는 것이 그 생각대로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안 돼서 어떤 경우에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되거든요. 보통 한 10년, 정말 오래 가면 뭐 30년, 그러다가 재개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 투자이고요. 과거보다 투자금의 규모가 매우 증가를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지역 같은 경우는 한 6억에서 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용산이나 이렇게 서울의 중심지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 훨씬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소액이지만 투자가 가능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지역은 이제 구리입니다. 주택 이동 재개발에 대해서 주변 환경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면서 재개발로서 투자 가치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는 인창동, 수택동을 중심으로 2010년도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진행이 되다가 이 당시에는 굉장히 그 부동산들이 재미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제 2013년도, 뭐 15년도, 16년도에 모든 구역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다가 수도권 부동산들이 요즘에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기지개를 키면서 재개발들이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창 어반포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한양 수자인, 수택 센트럴파크 이거는 이미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되어서 2020년, 21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입주를 했고요. 인창 시구역 그리고 힐스테이트 구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일반 분양을 할 계획으로 뭐 이번 달 다음 달에 아마 일반 분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영문으로 2인데 수택 2구역도 이제 2026년도에 입주를 예정으로 롯데캐슬에서 공사하는 아파트가 생기는 거로 재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가장 늦은 게 이제 수택 2동 재개발입니다. 수택 2동 같은 경우는 이제 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 가지고 막 재개발에 이제 첫걸음을 띄고 있습니다. 최근 구리시에서 진행된 재개발 사항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수택 센트럴파크입니다. 2021년도 1월 달에 입주를 했고요. 총 세대수는 733세대입니다. 구리역에서 약간 서남쪽 방향에 위치하고 있는데 뭐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 수택 센트럴파크의 분양가는 분양할 때 34평형은 한 4억 2천에서 4억 7천 정도에 분양을 했거든요.
25평형 같은 경우는 3억 2천에서 3억 5천 사이에 분양을 했습니다. 현재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올랐을까요? 현재가를 좀 살펴볼게요. 우선은 KB 시세를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KB 시세는 올해 2월 18일 날 기준인데요. 34평 같은 경우는 일반 평균가로 봤을 때 한 9억 6,500만 원 정도로 시세가 나오고 있고요. 25평형 같은 경우는 7억 6천 정도의 시세가 KB에서 제시가 되고 있네요. 제가 그 네이버 부동산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34평 같은 경우는 살펴보면 뭐 12억 5천에 나온 것도 있고요. 12억에 나온 것도 있고요. 이건 12억 5천이네요. 또 약 12억을 좀 더 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매물들이 출현되고 있고요. 25평형 같은 경우는 뭐 8억 9천, 9억 4천, 8억 2천짜리도 있네요. 그 8억 9천, 8억 후반대 그 정도의 시세들로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리역 한양 수자인 리버시티인데요. 이거는 21년 7월 달에 입주를 했고요. 총 세대수는 410세대입니다. 아까보다 구리역에서 좀 더 가까운 위치에 입지를 가지고 있네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2007년도에 됐어요. 그러면 21년도에 입주를 했으니까 약 14년 정도가 걸렸네요. 그리고 구리역 한양 수자인 리버시티 같은 경우는 분양할 때 분양가가 34평형 기준으로 봤을 때 5억 6천에서 5억 9천, 25평형일 경우에는 4억 2천에서 4억 9천 정도의 분양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들이 어느 정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34평형은 매물이 아예 없었어요. 25평형은 약 10억대, 보시면 10억, 9억 9천, 11억까지도 나와 있네요. 이거 역시도 25평형 기준으로 봤을 때 5억 이상 가격이 상승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지금 이제 분양을 막 시작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구리역입니다. 구리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입지를 하고 있고요. 2024년 5월 달에 입주 예정입니다. 총 세대수는 565세대. 그 중에 일반 분양이 250세대입니다. 아마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진위가 승인된 게 2004년이거든요. 이것도 이거는 20년 정도 걸렸네요. 이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 그런 재개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는 인창 C구역인데요. 이거는 지금 롯데캐슬이 건설사로 참여를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이건 구리역의 약간 서남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달에 입주할 예정이고요. 세대수가 좀 크네요. 1180세대고요. 그 중에 조합원 세대가 431세대, 일반 분양이 428세대, 오피스텔이 251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창 C구역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2010년도에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약 14년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인창 C구역을 대상으로 이제 예상 분양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25평, 34평 이렇게 나누어 볼 때 25평은 조합원 분양가가 약 3억 7천만 원 정도, 일반 분양가가 약 5억 5천 정도.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 대비해서 한 1억 8천만 원 정도 저렴하네요. 지금 현재 주변 시세가 한 9억에서 9억 5천 정도. 9억 5천으로 봤을 때 조합원 분양가랑 지금 현 시세랑 따져봤을 때는 한 5억 8천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일반 분양가하고도 한 4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합원 분양가로 지금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프리미엄을 얼마나 붙이는지
5억 안짝에서 붙여야 되겠죠?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는 5억 5천. 근데 우리는 이제 일반 분양을 받을 수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경쟁률도 치열하다면 일반 분양 받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가 조합원의 자격을 얻어서 이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이제 재개발 투자이죠. 그리고 34평형 같은 경우는 조합원 분양가가 4억 7천, 일반 분양가가 7억 5천, 주변 시세가 지금 한 12억 5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랑은 한 7억 8천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일반 분양가는 한 5억 정도 갭이 있네요. 요것도 역시 이런 개념에서 프리미엄을 얼마나 지불을 하고 내가 이거를 살 것인지 계산을 해보시면 우리가 조합원으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지 예상을 할 수 있고 그 예상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아직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택 이동을 주목하면 기회가 보이지 않을까 해서 수택 이동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택 이동은 그 수택 이지구라고도 불리는데 구력의 남쪽 구력의 이제 남쪽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요 빨간 라인으로 쳐져 있는 게 수택 이동 재개발로 예정되어 있는 예정지입니다. 그래서 요 위치가 이제 구리역보다 완전히 남쪽에 있죠. 주변에는 아까 신규로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여기 생기고 있고,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이런 그 신규로 생기는 그런 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다 완공이 되고, 그거보다 이제 면적도 매우 크고 세대수도 엄청나게 더 많거든요.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니까 어쩌면 이게 구리 재개발 사업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수택 이동 재개발 사업 사업지는 다산 신도시, 뭐 왕숙 신도시, 미사 신도시 이렇게 요즘 핫하게 여러 언론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그런 신도시 지역과 굉장히 인접하게 있죠. 그리고 서쪽으로는 중랑구, 남쪽으로는 강동구랑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 이쪽으로는 지금 이제 그 토평역이 생길 거거든요. 이게 별내선이 생겨서 아마 이게 이제 암사역, 8호선 암사역으로 연결이 되고요. 토평역 역시 이제 2023년에 개통 예정이니까 우리가 한 10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토평역이 완전히 개통이 된 다음에 좀 늦어지더라도 개통이 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이 되니까 교통 환경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로도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고 주변의 신도시들도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된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그런 앱을 활용해가지고 여기 노후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봤는데 이 빨간색 있는 게 이제 노후도가 30년 이상 된 건물들을 표시한 것들이거든요. 여기도 굉장히 노후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노후도는 그 재개발을 이제 진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후도나 접도율 같은 재개발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들이 매우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진행 속도도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장점은 우리가 건립 세대 수가 6,500여 세대가 예상이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7,000 세대 정도를 예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분들이 한 3,800여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비 우리가 건립 세대 수를 따지면 굉장히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성이 매우 양호할 것 같습니다. 그 주택이동 재개발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들을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이 공고는 구리시가 이제 주민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라는 공고를 낸 건데요. 2022년 2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공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을 주민들께 알리고 그 주민들께 알린 이후에 주민들의 이제 찬성 여부를 묻는 그런 동의율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의율이 높게 나오면 사업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 같고요. 주변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고 이미 뭐 조합원들이 5억 이상 뭐 8억 뭐 이렇게 수익을 얻는 것들을 옆에서 보셨으니까 주민들의 동의율도 매우 높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그 정비 계획들이 추진된 것들을 좀 더 살펴보면 21년 1월 달에 추진위가 구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작년 7월 6일 날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지정 신청서도 이제 접수가 되었고요. 중요한 것인데 이게 작년 8월 10일 날 건축 제한 공고가 있었습니다. 옆에 보이는 이 공고문이 이제 건축 허가 제한 공고인데요. 2021년 8월 10일 날 구리시장 명의로 이제 공고가 나간 거죠. 이 공고가 중요한 이유는 그 재개발 지역으로 일정한 지역들이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여기에 여러 집들이 이렇게 있었겠죠. 근데 이 집들이 다 오래돼 가지고 이제 재개발을 하는 건데 여기에 신축 건물들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면 이제 오래된 건물들의 비율들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후도에 영향을 굉장히 미치고 또 보통은 이제 단독주택이 빌라로 바뀌면서 그 조합원 수가 매우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요인도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건축이 많이 된다는 것은 재개발로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 8월 10일 날 건축 제한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신축을 지을 수가 없어요. 단독주택을 부시고 뭐 빌라를 짓는다든지 연립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더 이상 그 새로운 건축물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이 된다면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작년 12월 24일 날 전략 환경 영향 평가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구리시에 2억대로 소액 투자가 가능한 그 신축 빌라를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1.5룸, 투룸 신축 빌라예요. 이게 이제 지금 매매가가 4억 8천에서 4억 7천, 4억 8천에서 5억 7천까지 이제 크기에 따라서 또 층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들이 차이가 있고요. 현재 이거를 이제 매입을 해서 전세를 놓으면 2억 8천에서 3억 5천 정도로 전세를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투자금은 2억에서 2억 5천 정도가 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서울이나 그다음에 서울 인근의 그 경기 지역의 재개발 투자로서는 매우 좀 부담이 없는 그런 금액대로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투자는 본인이 잘 살펴보시고 최종적으로 본인의 책임에 의해서 하는 거 잘 아시죠? 저는 오늘 그 구리시의 수택 2지구 재개발이 좀 굉장히 메리트 있고
크지 않은 그런 자본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이라 이제 그 지역의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투자한 물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혹시 이 구리시의 재개발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그러시면 그리고 물건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에게 직접 전화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불을 키워드리는 부동산 농부 전소장이었습니다. 안녕.